안녕하세요. 애국점사 전PD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야외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는데요. 이렇게 시작한 이유는 평소처럼 법당 안에서가 아닌 들어가기 전부터 카메라를 숨긴 채 들어가서 선생님의 진짜 점사 모습을 한번 담아보려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오늘 그냥 간단한 법당 사진 촬영으로만 알고 계실 텐데 제가 본 촬영 전에 자연스럽게 선생님께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사주를 드린 채 앞으로의 운기나 정치계 행보를 여쭤볼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와본 곳은 서울 관악구에 있는 명불사라는 선생님인데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이 근처 지역에서는 이미 점을 잘 보는 거로 입소문이 엄청 퍼져 있더라고요. 일반 신점처럼 이 방울 붙이는 드는 게 아닌 그 사람의 사주를 분석해서 지나온 날들부터 현재 상태, 앞으로의 미래까지 예견을 해주신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궁금해서 직접 방문하러 와봤고 기대가 되는 만큼 걱정도 사실 많이 되는데 그럼 제가 한번 들어가서 과연 어디까지 정확히 맞추시는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카메라는 옷 안에 숨긴 채 들어갈 거고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서 오세요.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촬영해 볼 건데 선생님 제가 오기 전에 오늘 좀 선생님 관에서 찾아보니까 선생님 다른 무속인 분들하고 다르게 선생님 생년월일만 가지고 이렇게 사주를 분석해서 점사를 봐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길을 오기 전에 네네. 역학 공부를 좀 했고, 그 다음에 머리 깎고 이제 절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이것저것 공부 많이 하고 그리고 나왔어요. 부처님 모시고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세요. 선생님 그러면은 뭐 실례가 안 된다면 그냥 촬영 전에 저희 간단한 긴장 좀 푸실 겸 첫 촬영이니까 평소 그냥 점사 보신 것처럼 사주 하나만 그럼 간단하게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법당에 우리 부처님이나 잘 나오게 좀 찍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만 그럼 사주 하나만 그래. 부탁드릴게요. 네네. 이분이 1963년생이고요. 개면생 닭 토끼띠네. 네네. 그리고 음력으로 조금 끼도 많은 놈이고 인둥살을 갖고 살아서 이 주위에 있는 인간들 때문에 많이 힘들게 살아서 사주고 내 처한테도 별로 이제 덕을 못 받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은데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지는 사람이에요. 진짜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주에 무리만 돼서 을목이 떠다니는 격이다. 버드나무가 많이 흔들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버드나무가 흔들리면 버드나무가 꽃이 피고 버드나무가 잎이 날 때 되면 벌나비가 날아들듯이 이 사람도 그 벌나비가 많이 날아드는 격이다. 그러면 끼가 많고 자기가 하는 일보다는 자기가 성취욕이 좀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의 좀 성향이나 성격 좀 어떤 사람 좀 성격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되게 착하다고 볼 거예요. 착하다고 보고 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도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파를 많이 겪어야 되고 인간의 구르소스를 많이 겪어야 되는 사람이고 몸도 곤고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 배고파야 되고 몸고 곤고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갖고 태어나는 것은 유라는 도화살을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묘와 유의 도화를 많이 이용해 먹는다. 그건 뭐냐면 내 주위에는 이제 남자가 도화를 이용한다는 것은 여성을 많이 사귀게 된다. 그래서 색적으로 많이 좋아하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전생에 소였던 사람이에요. 축이라는 걸 갖고 태어났는데 이 생에 토끼라는 것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묘유축이라는 걸 갖고 태어나고 사람이 천하게 태어났다. 천하게 살아야 된다는 사주를 갖고 태어났고 그 다음에 유라는 것은 이 사람 성향도 이렇게 보면 성향과 이 가정이라는 것은 무슨 목생화라는 목국토라는 것이 이 사주의 여자인데 여자가 없다는 것은 뭐 여자를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이제 여자를 밝히게 되고 또 여성으로 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도 그 가정이 처음에는 평탄치를 못하다. 그리고 생활 움직이는 것이 많은 패턴에 따라서 자기의 패턴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게 된다. 이게 버드나무가 흔들리면서 이쪽 저쪽 치듯이 이쪽 가서 찍죠 저쪽에서 찍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버드나무 가지가 많으면 그래서 뭐 이쪽의 여자도 보게 되고 저쪽의 여자도 보게 이렇게 보게 된다는 사주를 갖고 태어났어요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올해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은 오묘파라는 것이 그건데 목생화 활동성이 깨진다, 없어진다, 무너진다 이 뜻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오유파도 마찬가지로 깨진다, 없어진다. 그런데 이 사주에 태어난 묘와 그 태어난 날의 유라는 것이 묘유충이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은 항상 이성적인 그 이 문제로 인해서 구설수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망신수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고, 그래서 항상 주위에 여자가 떠나질 않는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는 항상 여자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현재는 결혼을 해서 아마 가정을 이루고 살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살 것이고, 맞아요. 가정을 이루고 살아도 그 가정의 그 온전치, 지금 하나의 그 예를 들어서 지붕을 거느리고 살지만서도 이 하나의 만족을 못 해요. 손가락이 5개 듯이 하나의 만족을 못 하기 때문에 엄지 손가락에는 그 군지, 양지, 군지 뭐 이게 손가락 여러 개 있잖아요. 그듯이 이렇게 항상 그 몸체는 하는데 손가락을 거니듯이 이렇게 손가락이 뻗어나가 있다 그러면 뭐 주위에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처를 놔두고선도 그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숨어서 움직이는 격이다. 그러니까 밤에 토끼 새끼가 밤에 풀 뜯으러 나오듯이 닭이 밤에 먹이를 찾아 나오듯이 이렇게 밤에 야행성을 갖고 약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이 사람은 야행성 기질이 강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바람을 핀다 뭐 약간 이런. 끼가 있는 거죠. 끼가. 끼가 있으면 뭐예요? 바람 피는 거죠. 100% 바람 피는 거죠. 그럼 지금도 실제로 여기 다른 있어요. 여자랑. 여기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디 갇혀 있는 것 같은데, 갇혀서 그런 그 바람기가 조금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바람기가 조금 잠자고 있고 잠잠해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영창을 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어디 갇혀서 있어서 있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의 눈이 많다. 그러니까 쌍라이트가 많이 비치고 있다.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 밤에 움직여도 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래 그 밤에 조명탄 같은 것이 비치면 훤하게 비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많이 자제할 것이다. 요새는 많이 좀 숨치릴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는 많이 했을 것이다. 그럼 선생님 이분의 좀 앞으로의 운기를 봐주신다고 하면 좀 이 사람 운기는요, 그,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운기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말띠가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묘파인데 내년에 그, 지금 그, 정미년이 되는데 정미년이 되면 화생토라는 그 목생화가 들어와서 묘미합 들어와요. 그리고 이 양반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토끼띠인데 이게 삼재를 갖고 있거든요. 내년에 삼재가 나가는 운이거든요. 그 삼재가 나면 묘미합 목으로 바뀌어요. 그 목도 여자가 목으로 바뀐다는 것은 뭐 내 여자를 잘못해 다른 사람한테 뺏길 수가 있고 내 여자를 인해서 망실수가 오게 되고 내 여자를 인해서 신간이 내 전체가 좋지를 않아진다. 그래서 해묘미라는 이 10월달이라는 그 자체가 이것도 삼재인데 해묘미 삼재가 한꺼번에 들어온다. 그럼 내년에 많이 힘들어질 것이다. 내년에 많이 몸수도 안 좋아질 것이고 을목이라는 나무가 꺾이게 되고 을목이 나무 물에 잠기게 된다. 그래서 물에서 솟아나려면 뭐예요? 많이 허우적되게 된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많이 허우적되는 운세를 갖고 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힘들어진다. 진짜요? 그럼 뭔가 여자 때문에 좀 그렇죠. 목부터는 여자는 남자한테는 토가 제예요. 토가 여자인데 내년에 그 미라는 것이 미토라는 것이 여자예요. 그래서 해, 묘, 미 그러면 여기에 수생목이라는 문서와 운세 공부 이것이 목으로 토로 바뀌어요. 해, 묘, 미 목으로 바뀌게 돼. 목으로 바뀌게 되면 나와 같이 있는 사람, 나와 같이 경쟁하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토가 들어와서 목으로 바뀐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을목과 나무에 물도 나무로 바뀌어요. 나무도 나무로 바뀌어요. 흙도 들어왔는데 이것도 나무로 바뀌어요. 그럼 나한테는 내 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내 거를 공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을목이라는 나무가 견디질 못하게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분 이제 아내분이 말띠이시거든요. 66년 병호생. 그러면 진짜 이 여자도 꽤 아주 끼가 다무는 사람이네. 병호생 말씀. 병호생 말씀은 이 사람도 이 여자도 끼가 많네. 그래요?
끼가 많고 이 여자도 병호색 말처럼 이 신랑하고도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참 화음과지 꽃 같은 장미 같지만은 속으로 보면 장미의 가시를 숨겨놓은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연꽃이 폈을 때 연꽃은 꽃이 화려하죠. 네네네. 그 연꽃 대궁에 보면 보이지 않는 가시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둘이는 아마 암투가 있을 것이다. 둘이는. 그러니까 두 사람과 토끼띠와 이제 말띠가 많았다면 둘이 암투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밖으로 표현이 안 날 뿐이고 밖으로 보이지만 않을 뿐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부인이 말띠다. 그리고 네네. 이 사람이 토끼띠다. 그러면 내년에 오미 합해서 이 여자분한테는 불로 바뀔 것이고, 남자 같은 또 이 토라는 것이 들어와서 삼재가 들어와서 또 토로 바뀌게 묘구로 또 다시 바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 목생화라는 것이 오게 되면 내 기운을 다 뺏기게 되면 이 지금 계묘생 같은 경우에 내 기운을 다 뺏기게 되면 뭐예요? 기운이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면 솟아날 힘이 없겠죠. 그럼 좌절하게 되고 앉게 되고 또 이 여자 같은 경우에 오미합돼서 목국토라는 재가 들어오는데 재의 운이 들어왔을 때 목생화는 촛불이 들어와 촛불기 들어온 할머니가 어떻게 다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없는 부부지간에 그냥 망신수 구설수 이게 오더면 사니 못 사니 소리까지 나오는데 아마 사니 못 사니라도 이혼 같은 건 없을 거예요. 이 여자가 이혼 같은 건 북령업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이혼 같은 건 못 하는데 둘이 살긴 사는데 많이 힘들죠. 힘들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뭐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만약에 큰일을 한다 그러면 큰일을 하는 데서 큰일에 맥힘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해지는 게 많을 거다. 근데 차라리 이 사람 이런 같은 경우에 한번 망치수가 터져가지고 막히고 다 없어지고 해야 돼. 그래야 이 사람들 정신 차려. 그럼 한번 터질 그런 확률이 높죠. 성률이 한 7, 80% 되죠. 진짜요? 이 나쁜 기운이 오는 것이 이 사람들 내년에 정민년이 되면 한 7, 80%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술미라는 이 형살이 오게 되면 내년에 9월달, 그러니까 술미라는 형살, 묘유라는 형살, 해면비라는 형살, 그러니까 6월, 7월, 8월 되면 그때 많이 힘들어. 부지간에도 많이 힘들니까 싸우니 겉에 보기에는 장미인데 속에 보는 가시를 갖고 있다 보면 돼. 맞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보실 때는 이 부부가 결국에는 끝이 좋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렇지. 종말은 좋지는 않죠. 종말은 그렇게 이제 연 부부처럼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같이 살긴 살던데 각방 쓰고 사는 거지. 너는 너, 나는 나. 그렇지만 니는 나가, 나는 들어올게. 이런 식이라. 그렇게 되는 거죠. 깨지고 없어지는 거죠. 파가 깨지는 거죠. 그리고 이 가정에는 어차피 내년에 운기가 이렇게 올 것인데 지금 운기가 그렇게 좋은 운기는 안 온다 하고 싶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 계묘생 같은 경우에 내년 운에는 많이 힘들 거예요. 많이 힘들고 잘못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래. 이 토가 오게 되면 목도, 그러니까 토가 자꾸 이 토가 정미라는 토는 6월의 흙이거든요. 네네. 6월의 흙에 따뜻한 흙이 들어오게 되면 이 금이라는 것을 살살 녹이게 되죠. 용광로에 불이 들어오게 되고 내년에 정미년에 되면 그 정화의 불이 들어와서 화생토라는 것을 더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묘미합되게 되면 해면묘 바뀌기 때문에 잘못된 나무가 쓰러지는 격이다. 그럼 이 사람이 잘못된 쓰러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몸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관제구설이 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관제구설이 들어오고 이 몸이 온다면 이 사람이 어디에 가서 똑바로 서 있으려도 서 있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게 되면 모든 걸 다 잃겠죠. 잃어버릴 수 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운기가 내년에 들어온다. 올 9월서부터 그게 점점 들어올 거예요. 9, 10월서부터. 그 들어오면 아마 내년에 많이 좀 힘들 거예요. 이 남자분이요? 남자분 힘들고 누구마다 잘못하면 내년에 명의도 그러니까 정민이니까 7월달 7, 8, 6, 7월에 되면 이 사람이 조금은 예를 들어서 어디가 있다 그러면 갇히는 격. 네, 갇히는 격.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격 이렇게 되겠죠. 그럼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한 중반까지 운기가 정말 안 좋아지는 거네요. 이게 토끼 새끼가 굴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것을 피하려면 토끼 새끼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파는 굴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피할 수 있어. 누가 와도 상대를 안 하니까 거기 가서 가만히 있으면 본인 스스로 이렇게 그냥 가만히 들어가서 있으니까
그전에 머리 깎고 중대 갖고 절에 가 있으면 절에서 누가 전두환이도 절로 가 피하잖아. 그러니까 절에 가서 피하는 방법. 그러니까 구루를 찾아가라. 알겠습니다. 그걸 피하려면 구루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주만 가지고 너무 정확하게 나오네요. 선생님. 술술 나오시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긴장도 좀 입 좀 풀리신 것 같아서 이제 차 한잔 하시고 바로 그럼 네, 인터뷰 촬영 그리고 우리 들어가시죠. 법당 촬영 좀 잘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나가서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점집을 다녔는데 이렇게까지 소름이 돋은 적은 처음입니다. 들어가기 전까지는 솔직히 의심을 했었는데 그 사람의 성격부터 과거, 지금 상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까지 이렇게 정확히 맞춰주시는 게 말이 안 될 정도로 신기하네요. 제가 지금까지 무속인, 스님, 철학하시는 분들 정말 안 가본 데가 없다 할 정도로 웬만한 유명한 점집들은 다 다녀봤는데 여기는 정말 독보적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홀린 듯이 점사를 들은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곳은 정말 강추입니다. 최근에 고민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 보셔도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점사 내용을 보면 올 하반기부터 내년 중순까지 이재명 대통령 또는 김혜경 영부인에게 계속해서 사건 사고가 터질 것 같긴 한데 같이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일단 이 영상을 올리려면 선생님 동의가 있어야 하니 제가 전화를 드려서 동의를 구하고 허락해 주시면 그때 이 영상을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